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올망졸망 시간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이제 이지스 함이죠. 세종대왕 구축함 배치 2 이제 근조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지대공 미사일이죠. LSAM, LSAM이 장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동영상을 올렸는데 관련해서 과연 그 이지스 함에 그 이지스 전투 체계에 LSAM을 연동해서 발사할 수 있나?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언급된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지스함이라는 정의부터 한번 제대로 내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지스함이라고 부를 때는 그 이지스라는 이름이 그건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떤 제우스가 자신의 딸에게 준 방패라고 하는데 그 방패라는 뜻을 이제 따온 것 같아요. 그 이지스함이라는 이름은 이지스 전투 체계에 있습니다. 이지스 전투 체계에 있고 보통 이제 이지스 전투 체계를 이야기할 때는 같은 회사인 로키드 마틴이죠. 그래서 생산한 그 스파이1 레이더를 같이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패키지 마냥 같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지스 함이라 하면은 이지스 전투 체계를 가진 함정을 말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경우, 그리고 일본의 경우, 그 이지스 체계를 온전하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세 나라죠. 거기에서는 또 스파이 레이더와 같이 사용하니까 이게 그냥 이지스 함의 특징인 것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스 전투 체계와 이 레이더는 그 80년대 구소련 시절에 이제 그 소련이 미국의 그 항모 전단을 견제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그만큼 항모 전단을 구축할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그 초음속 대함 미사일들을 동시에 여러 발 발사해서 공격하는 그런 전략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여기 이제 위협을 느끼고 항모 전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대공 방어 전담하는 구축함에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0년대에 등장하게 된 전투 체계죠. 그러니까 한 40년 된 거죠. 그 대표적 함정으로는 미국에 이제 한 100척 가까이 가지고 있는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이 있죠. 그리고 일본에는 마타고급, 콩고급 하면서 한 4척에서 6척 차후, 추후 이제 건조할 것까지 합치면,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세종대왕 배치 1 3척이 있었고, 요번에 이제 배치 2가 건조에 들어갔죠. 그래서 2024년에 나올 겁니다. 배치 2는 3척을 건조할 예정이니까 우리도 6척 좀 가지게 되는 셈이죠. 이지스함이라는 명칭을 단 함정을. 그래서 이제 이지스 전투 체계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실 겁니다. 이지스함이라고 하면 이지스 전투 체계와 레이더 시스템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지스 전투 체계가 핵심이죠. 배 이름이 이지스함이라고 부를 때는 그 이지스 전투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시작은 소련의 대함 미사일, 뭐 어떻게 보면 인해 전술인 셈인데 그걸 막기 위한 대공 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운용하는 전투 체계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동시에 이제 수백 개의 공중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고 요격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PC로 따지면 그 OS입니다. 운영 체계죠. 윈도우 같은 거죠. 겉으로 보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소프트웨어입니다. 거기에 달려있는 스파이1 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걸 PC에 비유하자면 대공 탐지를 담당해줘서 대공에 관련된 정보를 운영체계, 이지스 전투체계에 넣어주는 하드웨어인 셈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죠. 그렇지만 하드웨어입니다. 운영체계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 모니터나 프린터, 뭐 키보드 같은 그런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이지스 전투체계에 연동이 되어 있는 게 꼭 대공 위협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게 요즘 이제 많이 부각되고 있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잠수함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잠수함의 신호는 소리를 통해서 옵니다. 그죠? 배 밑에 다 달려있죠. 그래서 대잠을 탐지하는 하드웨어는 소나입니다. 하늘을 탐지하는 것은 레이더고, 대잠 탐지하는 것은 하드웨어는 소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탐지를 했으면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대응이라는 것이 회피가 있고 공격이 있습니다. 먼저 공격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보면은 대공 미사일이 있고 대함 미사일이 있습니다. 즉 함정에 대해서. 그리고 잠수함인 경우에는 대잠 미사일을 쏘아야 되고 의뢰를 쏘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요즘은 많은 미사일들이 이제 수직 발사관 체계에서 발사가 됩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영어로는 VLS라고 하는 것. 이것들이 다 공격 하드웨어입니다. 이것이 이지스 전투체계라는 운영체계, 즉 OS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자, 방어 하드웨어를 보면은 아시다시피 그 근접 방어 시스템 있죠. 기관포로 최후의 적의 이제 대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근거리에 있는 다가오는 미사일을 이제 근거리 미사일로 요격하는 그 램이라고 하는 근접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고, 그다음 전자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소나를 상대방의 잠수함에 소나를 교란하는 체계, 그리고 상대방 의뢰에 소나를 교란하는 체계, 뭐 디코이, 기타 등등이 방어하는 하드웨어입니다. 이 여러 종류의 하드웨어들이 이지스 전투 체계라는 OS 운영 체계에 결합되어 있고, 이지스 운영 체계는 그거를 총괄하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우리 이제 PC에 보면은 윈도우랑 똑같은 겁니다. 있고 모니터도 달려 있고 프린터도 달려 있고 키보드 달려 있고 또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모니터 같은 거는 몇 개씩 달려 있을 수도 있고 게임용 모니터도 달릴 수 있고 뭐 외장 하드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스캐너를 달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고급 스피커를 달 수도 있고 카메라를 달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 다르죠. 네. 자, 그러면 세종대왕 배치 2의 이지스 전투 체계와 대공 레이더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은 우리 이지스 전투 체계는 세종대왕 배치 2 세척 건조하게 되어 있죠. 그게 보면 이제 베이스라인 9입니다. 9 버전입니다. 배치 1은 7.1 버전이고, 그러니까 뭐 더 개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OS도 보면은 이렇잖아요. 윈도우도 윈도우 옛날 뭐 7 있고, 요즘은 이제 윈도우 10이죠.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7.1과 9의 차이는 7.1에서는 탄도탄을 추적만 가능했습니다. 그때는 탄도탄 요격에 대한 어떤 기능이 소프트웨어에 부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게 큰 위협이 아니었다는 거죠, 당시에.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구축함들의 주요 임무에 탄도탄 요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당시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탄도탄 위협이 부각됨으로써 이지스 전투체계에 그 기능을 요구받게 되고 그 기능이 소프트웨어에 부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탄도탄 추적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베이스라인 9에는 요격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인데 한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소프트웨어만. 여러분 우리 이제 조립 PC 살 때 윈도우 넣어 주시오 하면 아마 10만 원, 20만 원 더 받죠. 예, 그 10만 원, 20만 원이 이제 이지스 전투 체계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배 한 척당 1,000억인 것입니다. 예. 그다음 레이더는 배치 1과 같습니다. AN 스파이 1D 레이더입니다. 최대 탐색 거리가 약 한 450km 정도 되고요. 이것도 이제 전투 체계와 마찬가지로 로키드 마틴 제품입니다. 가격은 2천억에서 한 3천억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3천억 원에 가까운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지스 구축함 한 척당 전투 체계와 레이더 가격만 한 4천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과거 자료를 봤을 때. 요번에 저희가 이제 건조하는 세종대왕함 배치 2 세척 전체 예산이 3조 9천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척당 가격이 1조 3천억인데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전투 체계와 레이더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3분의 1이 함을 건조하는 비용이죠. 우리 현대중공업에 주는 돈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무장 체계를 갖추는데, 그리고 뭐 소나나 이런 거 다는데 나머지 가격의 비용의 3분의 1이 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지스 전투 체계 이제 조금 더 주제에 가까이 다갔으면은 이지스 전투 체계 호환성을 보시면 이걸 이제 제가 조립 PC의 비율을 들어서 조금 더 설명드려 볼게요. 예. 우리 조립 PC 보면 OS 뭐 여러분 대부분 윈도우죠. 윈도우에 보면 모니터도 달려 있고 키보드, 뭐 프린터, 카메라, 스피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하드웨어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또 OS 자체는 보면 윈도우 뭐 7, 10이 있고 이제 매킨토시 쓰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예. 모니터의 구체적인 그 중에 하나의 이제 하드웨어의 모니터를 보더라도 예전에 CRT 모니터 아시죠? 뒤에가 길쭉했던 모니터, CRT 모니터도 있고 요즘 대부분 LCD 모니터죠. 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이드 모니터, 영화 보시는 거 좋아하면 와이드 모니터, 그리고 이렇게
타원형으로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리고 뭐 주식 딜러들이 많이 사용하는 복수의 2개, 3개짜리 모니터를 쓰시기도 하시죠. 그것처럼 우리는 어떤 OS에다가 여러 가지를 장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의 필요에 따라서. 그죠? 게임을 하시는 분은 게임을 하시는 취향이 있고, 주식 투자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를 위한 것이 있고, 음악 감상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음악에 대한 하드웨어들이 다르죠. 그런 것처럼 이지스 전투체계도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지스 전투체계와 항상 바늘과 실처럼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스파이원 레이더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례를 보여드리면 호주 헌트급 호위함이라고 있어요. 최신 호위함인데 거기는 이지스 전투체계에 호주의 레이더가 연동이 됐어요. 지금 이제 미국 차기 호위함 이제 한 20여 척 건조할 예정이죠. 여기는 이지스 전투체계에 로키드 마틴에다가 스파이 6 레이더가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게 A사 레이더입니다. 기존의 레이더는 폐사고, 좀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는. 그래서 로키드 마틴이 뺏겼어요. 레이션한테. 레이션이 스파이 6 레이더를 제시해서 그게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경쟁 회사인데 하나 로키드 마틴, 하나 레이션 같이 경쟁했었거든요. 스파이 6하고 로키드 마틴이 내놓은 스파이 7하고. 그렇지만 연동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 난센급 호위함에는 스파이 1F라고 스파이 1 레이더를 약간 이제 디튠한 그런 레이더에다가 콘서버그 MSI라고 노르웨이 자체의 전투 체계를 연동을 했어요. 자, 이 정도 예를 보여드리면 느끼실 겁니다. 이게 진짜 조립 PC랑 비슷하구나. OS에 하드웨어 다 바꿔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호주, 노르웨이, 뭐 영국 이런 데 가면은 본인들의 자체 대공 무장들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함 무장도 그렇고. 예. 그럼 그러한 무장들은 미국의 MK41 수직 발사관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본인들 고유의 수직 발사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미사일 자체는 다르죠, 이미. 그래서 그것들도 이지스 전투 체계에 연동이 된다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전투 체계, 아까 이제 OS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드웨어 연결은 어떻게 합니까? 예, 여러분 기억 잘 아시죠? 예, 드라이브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드라이브가 필요하죠. 예, 새로운 모니터를 사면 CD가 따라옵니다. 그 CD에 드라이브가 들어있죠. 자, 우리 컴퓨터하고 새로 산 모니터하고 서로 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예, 프린터도 그렇고 스캐너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신 드라이브를 우리가 가끔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업데이트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드라이버, 그 소프트웨어를 주면은 내 OS와 내 하드웨어, 새로 산 하드웨어가 연동이 됩니다. 즉, 내가 드라이브 소프트웨어를 주면은 이지스 전투 체계와 내가 달고 싶은 미사일이 연동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세종 배치 1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산 미사일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 해성 함대함 미사일, 그 청상어, 홍상어, 이건 뭐래죠? 그 해룡, 현무3 순항 미사일, 그리고 우리 한국형 수직 발사관도 꼭 있습니다. 예. 걔들이 별도의 어떤 무기 체계, 전투 체계에 의해서 대응이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에 연동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이지스 시스템을 우리 세종대왕 배치 1에 맞춰줄 때 우리가 관련된 드라이브 정보를 보낸 겁니다. 로키드 마틴에다가. 그래서 로키드 마틴이 그 정보들을 받아서 이런 무기들이 장착될 때 서로 소통하고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짠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종2도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세종1에 비해서. 이번에 이제 세종2 같은 경우는, 배치 2 같은 경우는 소나 체계가 3개인 것 같아요. 함의 머리 부분에 바닥에 달려있는 게 하나 있고, 예인하는 게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합적으로 운영하는데 모두 국산입니다. 새로 개발한 겁니다. 강화된 거죠. 이제 국산 소나가 새로 들어가요. 이거 새로운 하드웨어죠. 이지스 전투체계 입장에서 보면 연동이 당연히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개발해서 쓰고 있는 근접 방공 미사일이 있지 않습니까? 해공이죠. 예. 해공 대공 미사일이잖아요. 그죠? 예. 그 해공 미사일도 당연히 연동이 돼야죠. 예. 이번에 그 마덱스 LIG 넥스1 부스에서 물어보니까 이미 다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낼 때 어떻게 하면은 해공 전체 소프트웨어에서 가급적이면은
최소화한 분량, 딱 로키드 마틴이 필요할 만큼만 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런 게 신경이 쓰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한국형 수직 발사관 2를 장착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같겠죠. 거기서 LSAM에 대한 정보도 아마 보냈을 겁니다. 예. 장착이 할지 안 할지 애매했었기 때문에 보낸 거죠.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한 번도 세종 대왕함 배치 2에 있어서 어떤 대공 미사일이 들어가는지 확인해 준 바가 없어요. 단지 언론에서 SM3나 SM6로 들어갈 거다. 미국제 미사일들이죠. 그래서 미국의 그 미슬 디펜스 MD에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SM3는 될까? 그렇지만 SM6는 거의 확실한 것처럼 대부분 언론 보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정부에서는 확인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 동영상에서 거기에 LSAM의 개발이 육상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걸 왜 세종대왕함에 넣지 않느냐, 넣자,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동영상을 이제 올렸던 것입니다. 그에 관련해서. 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지스함 요번에 세 척을 더 건조 6척을 가지게 되면은 더 이상의 이지스란 말을 우리는 쓰지 않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산 함정 전투체계를 이미 개발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그 기술을 습득한 것은 세종 배치 1을 만들 때 우리가 이제 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절충교육으로 기술 이전 부분이 있었어요. 뭐 쉽게 가르쳐 주진 않았겠지만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죠. 그래서 이미 이제 배치가 끝난 울산급 배치원 전투체계 쓰고 있고 잠수함에서도 장보고 3급 배치원 그 전투체계 우리가 개발했죠. 그리고 2024년 그 1번 함이 나올 FFX3라고 하죠. 세종대왕 1번 함, 세종대왕 배치 2 1번 함과 같은 시기에 나옵니다. 거기도 우리 전투체계가 들어갈 겁니다. 이제 국산화 된 겁니다. 그리고 레이더 부분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FFX3에 달린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입니다. 통합 마스터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잡다한 레이더들을 다 한 군데 다 묶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LSAM의 레이더도 상관이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향후 계속 개선을 하면서 추후 다른 함정에도 쓰여질 예정이고 이미 호위함에서도 통합 마스터는 아니지만 A사 방식의 레이더를 이미 쓰고 있습니다. 계속 개선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이제 스파이 1D 레이더, 요번에 이제 세종대왕 배치 2에 들어갈 것은 폐사 방식입니다. 그래서 A사보다 한 단계 낮은 레이더예요,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동형 기계식 레이더에서 완전 전자식 레이더로 가는 그 중간쯤에 위치한 겁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CRT 모니터하고 요즘에 LCD 모니터 그 정도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모로 낫습니다. 이게.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전력의 소모량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적인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게가 가볍습니다. 그 좋은 사례가 이순신급 지금 개량에 들어갔거든요. 2031년까지 개량을 할 것인데 이순신급의 톤수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스파이1 레이더 같은 경우는 알레이버커급 정도를 상정하고 맞는 거예요. 즉 세종대왕급 정도에 들어가는 규모입니다. 무게와 전력 소비가. 그래서 이순신급은 달고 싶어도 그게 조금 애매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국산형 A사가 이제 개발됨으로 해서 아마 이순신급 개량에도 국산 무기 체계와 국산 전투 체계와 더불어서 국산 레이더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스파이1 레이더는 세계 최고의 레이더는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도 스파이6로 대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개발하는 레이더들은 기준이 스파이6 레이더에 준해서 맞춰질 겁니다. 자, 오늘은 세종대왕 배치 2 이지스함에 LSAM이 연동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